실제로 물만 먹어서 살이 찔 수가 있나요? 갱년기 다이어트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저도 이제 앞으로 유물을 좀 맛있게 열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은 그 다이어트에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 이런 얘기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.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다. 실제로 물만 먹어서 살이 찔 수가 있나요? 일반적으로 물만 먹어서는 살이 찌지 않아요. 물 자체는 칼로리가 없기도 하고요. 그렇겠죠. 오히려 식사 전에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는 것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. 그런데 다만 물을 먹었을 때 체중이 증가한다고 느끼는 상황이나 그런 상황이 경우가 있는데요. 첫 번째로 이제 소금을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는 수분을 보존하려는 몸의 경향이 강해져서 실제로 체지방이 증가한 건 아니지만 체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일 수 있고요.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사 이상이 있는 분들, 예를 들어 신장이라든지 신장 기능 감소가 있는 환자분들, 이런 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수분 조절에 영향을 주어서 체중이 증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만 먹어도 체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증상이고요. 오히려 적절하게 건강하게 물을 섭취할 경우에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은 좀 부어서 붓는 거죠. 지방이 증가하잖아요. 체중이 증가한 네.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이거는 살이 찐다는 건 아니다 하는 네. 거군요. 좋아요. 간헐적 단식. 간헐적 단식 사실 요즘에 많은 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다이어트 방법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그럼요. 저도 자주 이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네네. 또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? 간헐적 단식이 뭔가요?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정 시간 동안 단식을 통해서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고 이후 일정 시간 동안은 제한 없이 식사를 하시는 방식의 다이어트 방식으로서 그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를 증가시켜서 대사 속도를 개선하고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 시간을 줄여서 칼로리 섭취량을 제한함으로써 이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인슐린 민감성을 떨어뜨린다? 높인다. 그렇군요. 다시. 인슐린 민감성을 높인다. 그러니까 일정 시간 동안 식사를 하시고 또 일정 시간 동안 굶고. 네.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굶는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인슐린 민감성을 높인다. 이런 의학적인 것들도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게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그런 궁금증도 좀 들거든요.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. 그 간헐적 단식은 그 장단점이 확실한 만큼 적합한 경우와 부적합한 경우가 확실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. 부적합한 경우와 적합한 경우 나눠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. 일단은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에 적합한 경우는 그 체중 관리를, 체중 감량을 원하는 건강한 성인이라든지 그 식이 습관 관리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식이 습관 단식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라든지 그 혈당 관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는 당뇨라든지 이런 만성질환 환자들, 아니면 위궤양이라든지 위장 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서는 간헐적 단식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운동 기능이 중요해서 운동 성능을 중요시 생각하는 운동선수의 분들도 그 단식 기간에는 운동 성능이 떨어질 수 있어서 간헐적 단식은 추천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임산부나 수유부의 같은 경우에서는 영양 섭취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간헐적 단식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. 근데 자기에게 몸에 맞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다이어트법이지만 또 반대로 몸에 무리가 가는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는 다이어트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, 특히나 이런 원장님 같은 분의 조언을 받아서 하시면은 더욱더 안전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구독! 살이 잘 안 빠지시는 분들 중에 또 대표적인 분들이 갱년기를 겪으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. 네. 갱년기라는 게 이제 여성 호르몬의 변화를 많이 겪는 시기인데요. 실제로 이런 분들이 살이 잘 안 빠지나요? 갱년기에는 쉽게 살이 찔 수 있는데요. 평균적으로 갱년기 환자분들은 체중이 5kg 정도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. 이유가 호르몬 수준의 변화에 따라서 생기는 건데 그 생식 능력을 담당하는 호르몬의 수치가 낮아지고 지방 분포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면서 실제로 체지방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. 전반적인 대사 속도가 감소하게 되면서 체중이 증가하고 그리고 그 갱년기 증상에 따른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식습관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서 살이 쉽게 찌게 됩니다.
오, 그렇군요. 그러니까 갱년기를 겪으시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잘 찌는 체질로 변한다.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이제 우울감. 그럼요. 네. 저희가 또 우울하면은 여러 가지를 또 많이 먹게 되잖아요. 맞아요. 그러면서 또 살이 찌게 되는 거죠. 그럼 이런 갱년기 분들의 다이어트는 일반 분들 다이어트하고 조금 다를 것 같은데 갱년기 분들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갱년기 다이어트는 여성분들에게 이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호르몬 변화에 관련된 이제 신체적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초점으로 두게 됩니다. 일단 갱년기 다이어트에 관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게 되면은요. 첫 번째로는 꾸준한 운동이 아주 중요합니다. 꾸준한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시켜서 대사 속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시킬 수 있고요. 두 번째로는 건강한 간식의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. 그 탄수화물이나 당이 많은 그런 간식 대신 단백질이라든지 식이섬유로 이루어진 간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.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, 수면 관리가 중요합니다. 취미 활동이라든지 요가, 걷기 등을 통해서 이런 스트레스나 수면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. 마지막으로는 의료진에게 필요한 경우 상담을 할 수가 있는데요. 갱년기에는 이런 살이 찌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료진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개선을 할 수 있게 되고요.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갱년기에 안정된 체중과 적절한 생활 습관을 유지를 하면은 갱년기 다이어트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제일 환자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혼자서 하지 말라는 말씀을 정말 해드리고 싶어요. 병원을 오기 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원해 주시면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런 분들을 만나셔야 됩니다. 네. 좋아요. 네, 지금까지 다이어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몇 가지 좀 나눠봤는데요. 사실 이것 말고도 이걸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영상 댓글에 궁금사항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려서 다음번 영상을 제작하는 데 한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답변을 제가 남겨드릴 수 있으면 답변도 남겨드리고요. 네, 지금까지 닥터나로 건강토크 양승구였습니다. 나와주신 우리 문소리 원장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다음번에 또 영상 촬영하면 나와주세요. 그때도 급하게 달려. 네. 천천히 달려보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양승구였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필수적이거든요. 네. 그래서 다시 할까? 아니요, 그거 앞에 거 썼어요. 구독, 좋아요.